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가 탄소 중립과 원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대 담론이에요. 이게 뭐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한 2만 년 됐다 그러죠. 그다음에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한 지는 200년 좀 넘었는데 인류는 사실 탄소를 계속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뭐 석기시대 때 불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역사 문명을 촉매를 했던 이 탄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명이 탄소 기반 문명이거든요.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래서 이 탄소 기반 문명을 바꾸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독일 탈원전을 하는데 독일이 탈원전과 탈탄소, 탄소 중립을 하는데 그 동시에 하는 거는 독일 통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2018년도에 2019년도 봄이군요. 2019년 5월 달에 슈피겔지에서 자기들이 분석한 겁니다. 독일 통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독일 통일을 떠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라서 2050년 탄소 중립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임파서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지요. 과연 인류가 이걸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좀 보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게 생존 전략이에요. 이게 기후 위기로 해서 그 인류가 존망이 오는 건 100년 안에 온다 그러고 저도 사실 기후 위기에 실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실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뭐 전 세계 지도자 무려 190 국가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인류의 위기다.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뭐 세계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기후 위기가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는 비교가 안 되게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인류에게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원자력 갖고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원자력 갖고서 세계 정상 뭐 100개국 이상 모인 적이 있느냐? 10개국에도 모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인류가 당면한 생존의 문제다. 숙명이라고 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실감을 끼고 있는지는 약간 좀 그렇긴 하죠. 이게 타임지, 뭐 타임지 그러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잡지죠. 여기 한번 뭐 스토리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얘기죠. 보게 되면은 2020년 7월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one last chance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인데 두 번, 세 번의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탄소 이거 줄이지 않으면은 인류 정말 어렵다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 6개의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을 했어요. 보게 되면은 클라이밋 체인지, 이 기후 변화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뭐 헤비타트 로스 앤 디그레데이션 이것도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식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폴루션들 그 다음에 뭐 인베이전 좀 퍼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오버 익스플로테이션 너무 개발만 하니까 관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관광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데 관광 자체도 굉장한 사실은 자원 낭비고 환경에 치명적을 주거든요. 뭐 이런 것들 클라이밋 체인지가 뭐인데 원자력이 뭐 비기스 스트레스에서 가장 위협이라고 해서 올라온 경우는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류 역사로 이 탄소는 계속 탄소 소비가 증가했지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2020년에 잠깐 좀 감소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경제 성장이 멈춰가지고 한 겁니다. 경제 성장이 멈춰가지고 잠깐 뭐 줄은 적은 있어요. 항상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좀 줄어드니까.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never, ever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환경 쿠츠네크 곡선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환경론자와 개발론자의 그 어떠한 갈등을 갖다가 설명해 준 겁니다. 환경하시는 분들은 개발하게 되면 환경 파괴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개발을 하고 경제 성장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을 준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이 쿠츠네크 곡선입니다. 쿠츠네크라는 분은 이제 러시아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 받으신 분이에요. 받으신 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경제적으로 올라갈수록 우리 주변에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북한과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평균 기대 수명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훨씬 경제 성장이 잘 돼 있고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개발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환경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 환경 후진국 곡선을 얘기해 준 겁니다. 물 같은 거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저개발국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항상 물 때문에 탈이 나잖아요. 보시면은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이 미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소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에 탄소를 더 내지 탄소를 줄어들지 않더라. 그런데 과연 드디어 2020년대 들어와서 세계가 경제 성장에 가면서도 이 탄소가 줄어들 것이냐, 이걸 과연 보여줄 것인가, 이 타이밍에 있는 것입니다. 쉬워 보지 않습니다. 쉬워 보지 않는데 과연 그렇지, 뭐 두고 봐야겠죠.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이게 사실은 2006년도에 이게 가장 많이 유행됐던 단어로 꼽혔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세계적으로 유행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드디어 이것이 이제 정책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굉장히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게 교토 프로토콜이라서 1997년도에 교토 협약을 하고 2005년도에 바이올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강제적으로 이게 임플리먼트, 강제적 이행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강제적으로 이행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뭐 그래 보자라는 걸 남았는데, 파리 기후 협약에서 목표에 합의를 봤어요. 199개. 이게 2도씨 2100년까지 2도씨까지 제한을 하자. 지금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대략 한 5도 되는데 그것이 한 7, 8도 정도까지 막아보자. 그리고 잘만 노력하면은 1.5도까지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인데, 이게 대단히 애매하죠. 이게 그럼 온도를 어떻게 재고 그걸 어떻게 각 국가 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의무를 갖다 지운단 말인가. 근데 바로 이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 정책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됐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는 탄소에 대해서 이것이 순배출이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그걸 이행 계획을 내야 되니까 이것이 정책적 수단으로서 완전히 구체화된 것이죠. 탄소 중립은 이거는 굉장히 구체화된 단어예요. 사실은 이게 막연한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한 의무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2019년도 통계를 보시오. 이게 가장 최근 통계예요.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약 300억 톤 나옵니다. 335억 톤 이 정도 나오는데, 중국이 3분의 1 내요.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보죠. 3분의 1 내고, 미국이 중국의 한 절반 냅니다. 미국의 중국의 절반 내고, 유럽에 또 미국의 또 한 절반 정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또 그 다음이고, 우리나라 한 6억 톤 정도 내요. 그래가지고 대략 한 12, 11이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공업 개발국이라서 탄소 내는 수준은 뭐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1인당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높아요. 높아가지고 사우디 같은 데는 더 높습니다. 사실 이게 석유나 가스나라서 그런 채굴할 적에 일단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서 많고. 호주 아주 악명 높습니다. 호주 같은 거 그렇고, 그다음에 몽고 같은 데도 뭐 심하죠. 이게 나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거 좀 뭐 탄소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경제개발 일어난 대로 이게 대략 뭐 이제 뭐 1900년대 뭐 1800년대까지도 뭐 쟀다고 하지만은 대략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누적 탄소를 보니까 미국이 전체의 25%예요. 근데 유럽은 33%고 중국이 한 12%, 러시아 6%, 우리나라 1%밖에 안 돼요. 그 밖에 다른 나라들,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 지금 막 경제 성장하는 나라들은 뭐 굉장히 작아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나라들은 불만이 있죠. 지들이 말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오기까지 탄소 무지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가 좀 경제 개발 좀 해보자는데, 뭐 이거 탄소 중립해가지고 이거 CO2 내면 안 된다고 억누르니까 좀 분하죠. 좀 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래요. 좀 이제 좀 잘 살아보자 하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걸 갖다가 탄소 이거 내면 안 된다고 해서 억누르고 있으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세계 이 질서라는 것이 그렇게 정의롭게만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탄소 중립을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서, 구체화된 정책으로서 세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말이죠. 말로는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게 first NDC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 2015년 파리 기후에 하고서 우리가 그 탄소 얼마큼 줄이겠다고 낸 겁니다. 그래서 2003년, 2030년 탄소 30% 줄이겠다. 뭐 그래가지고 낸 거 있어요. 낸 거 있는데 탄소 중립을 갖다가 선언, 이건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국가는 이 정도 돼요.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장기 전략을 세운 나라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선언하고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업데이트, 새로 이제 개정된 걸 내야 돼요. 우리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못 내고 있는데 미국도 못 내고 있어요. 사실은 못 내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없고 이거는 사실 요거 첫 번째 낸 거는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가지고 처음 낸 거라서 탄소 중립이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고요. 이게 탄소 중립 선언 국가입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작은 나라들, 뭐 바티칸 시티, 뭐 이런 나라들은 아예 내가 탄소 중립 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뭐 대형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국가들은 어렵습니다. 뭐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다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텐트 해보겠다 선언적 수준이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렵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이런 데는 법으로 강제했어요.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확실한 것이죠. 너무 춥지? 우리나라 현황을 잠깐 좀 보죠. 우리나라 현황이 이걸 2030입니다.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인데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대략 한 37% 줄이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비즈니스 애주얼, 유주얼.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게 되면은 8억 한 5천만 톤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도 기준해 가지고 약 7억 톤 나와요. 7억 톤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한 10년 더 지나면 그 1억 5천만 톤 정도 더 이제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37%를 줄여 가지고 5억 3,600만 톤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탄소 흡수 얼마큼 할 수 있느냐 보면은 탄소 포집으로 약 1,000만 톤, 그 다음에 산림 흡수 국외 감축도 해가지고 대략 한 4천만 톤 그래가지고 맥시멈 5천만 톤이에요. 이 중에서 국외 감축 없애고 국내 감축 한다면은 제보건데 잘해야 3천에서 4천만 톤입니다. 이 뜻이 뭐냐?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가 불과 3천에서 뭐 한 4천만 톤 돼야지 이른바 넷제로, 이른바 탄소 중립이 된다는 거예요. 8억 톤 내는데 이걸 갖다가 뭐 4천만 톤만 뭐 내라고? 불가능하죠. 임파스.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걸 많이 늘리겠다는데 2050 보게 되니까 한 1억 톤까지는 한번 늘려보겠다는 것 같아요. 1억 톤까지 흡수한다 쳐도 1억 톤까지 쳐나가 칩시다. 저도 현재 7억 톤 내고 있는데 6억 톤 탄소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죠.